공천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정청래 대표를 향했습니다. 정청래는 윤리감찰의 형평성 등을 둘러싼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연대는 광주와 전남 시도민의 주권을 훼손한 민주당과 정청래 당대표 명백한 사과를 받을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 없고 서운한 사람 없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예비 후보 자격을 주자. 제가 사무공천이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측근과 이제 완도 군수.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1위 이 김태성 후보가 이 여론조사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당원 자격정지 2년 중징계를 받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무안군수 나광국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박우량, 김상, 장세일 후보는 영장 얘기도 나오는데 공천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는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그 이원 검찰에서 민영배 참석 일당백 모임 식비 민영배 후보 측의 역선택 유도 의혹과 관련해 이 땅을 이제 영광군이 군비로 매입을 하고 그래서 만일에 기자가 취재 오면은 우리는 부군수까지 결제 났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장세일 군수가 직접 전화가 왔어. 예? 장세일 군수 딸한테 로비 자금을 전달했잖아요. 임실군도 지금 난리가 난가 봐요. 지금 차영수 후보 우리가 이 사법 보면은 박우량 군수가 학교에 앉아 있습니다. 전신한 군수 이분은 지금 동생 그 골프장 사업을 위해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성군수 김철우 씨의 아들은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와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만들게 하는 5개의 대형 로펌에 변호사 비용을 누가 냈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또 순천 지역의 뉴스인데요. 정청래는 이래의 재발신을 통해서 국민주권 사수 시민연대는 정청래는 이 정청래 대표가 직접 지역위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결선 과정에서 2천여 건의 여론조사 전화가 끊긴 것과 관련해 광주 전남 지역 시민단체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주권 사수 광주 전남 민주시민연대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결선 여론조사 당시 거주지를 전남이라고 답하자 전화가 끊긴 사례가 2,308건에 달한다며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 깜깜이 경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래의 재발신을 통해서 경선을 진행한 중앙당의 조치는 5 내지 7%에 불과한 응답률을 감안한다면 2천여 명이 넘는 전남 지역 유권자 의사가 구조적으로 배제된 권리당원의 중복투표, 경선 전반에 대한 정보 비공개 등은 민주당원과 시도민들로 하여금 이번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남기게 했습니다. 국민주권 사수 시민연대는 민주당 경선 투표와 관련해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당원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상황에서 경선을 하더라도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당원 주권주의는 허울뻔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식사비 대납 문제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투표를 한다는 게 너무 이해하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그 이원택 전북 특별자치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당 윤리감찰단에 즉각적인 조사를 명령을 했네요. 그래서 이원택 후보는 정청래 대표가 이제 미는 후보다. 이원택 경선 후보 대납 의혹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선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재감찰 역시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님, 장윤재 부단장한테 계속 감찰 업무 맡길 건가요? 양정철 씨 공천 개입 의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사무공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우량, 김산, 장세일 후보는 영장 얘기도 나오는데 공천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민영배 참석 일당 100 모임 식비 사건 경찰에 이송했다 결정했다. 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민영배 후보 측의 역선택 유도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셔서 보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초원 탐정 먼저 예비 후보 등록 절차를 마쳐야지만이. 그리고 오늘 쭉 방송을 보겠지만 바로 이 문제의 보좌관이 이 잘못된 이 공천에 이저 개입 교통 정리 하는데도 이름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산 군수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도 있고 그 측근 비리로 측근들이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징역형까지 지금 선고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이 회의실을 운영 관리하는 담당자가 회의실 임대는 안 했다. 그때는 군수님이셨으니까요. 이런 내용의 통화 내용이네요. 그렇죠. 이게 뭔지 모르지만 자꾸 이 무안 지역의 그 선관위가 그 김산 군수에 대해서는 되게 감싸기, 봐주기 그 조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 땅을 이제 영광군이 군비로 매입을 한 건데 돈봉투 사건은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장세일 돈봉투 사건. 네. 장세일 군수에게 저희가 한번 반론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 후보로 있으면서 그 군청에 전화해서 이 해상풍력, 안마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곳인데, 안마라고 이제 그 지명이죠. 안마도죠, 안마도. 예, 안마도 섬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마 해상풍력 허가 내주지 말라고 그 군청에 압력성 전화를 넣은 적이 있냐? 요걸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부군수 결재난 것이 너한테 있어, 서류가. 네, 있죠. 당연히. 문서까지 등록을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만일에 기자가 취재 오면은 우리는 부군수까지 결재 났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장세일 군수가 직접 전화가 왔어. 예? 참 환장하네. 미친요? 미친. 이거 안마 허가 나갔는데 그러니까 부군수까지 모든 결재가 다 났는데 또 지금 외부에서 못 나가게 해가지고 허가증이 안 나간다.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다. 장세일 군수 딸한테 로비 자금을 전달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로비 자금에 대한 제안은 그 에이텍이라는 회사에서 먼저 한 건가요?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 전달자들이 결정하고 진행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그 도착해서 그 장세일 딸 장다영 씨한테 고소를 당하셔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받을 때 어떤 질문을 받으셨는지, 어떤 내용의 조사였는지 보면 이제 이렇게 자수 영상 같은 것들이 이제 오픈됐을 때 이제 언론을 통해 뉴탐사나 기타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을 때 그거를 또 조작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조작이 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 기계를 제가 이제 저도 부랴부랴 그때 당시 경황 없이 준비를 이제 하려다 보니까 기계의 또 사용 방법이라는 또 설명서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완전한 충전을 해놓고 나서 장시간 녹화할 수 있는 게 30분밖에 안 된다고 저도 인지를 했었고 장영양이랑 만나서 이제 그렇게 대화 도중, 녹화 도중 이게 중간에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이제 확인상실을 한번 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시계가 꺼져 있다 보니까 버튼을 뭐 눌렀는데 그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그때 잠깐 사이에 제 얼굴 한번 찍혔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저도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 마지막 얼굴 나온 부분은 끌려고 끈 게 아니라 버튼 조작을 잘못해서 꺼진 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게 쳐다봤는데 꺼져 있길래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그게 거기서 찍힌 것 같아요. 그러면 원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진 거죠? 네네. 이렇게 뭐 중간에 끊고 이어붙인 그런 부분이 없고 없습니다. 얼굴 나오는 장면까지 쭉 이어진 영상이라는 만약에 말씀이죠? 그 부분을 잘랐다고 하면 저도 제가 좀 제 입장에서 제 얼굴을 자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좀 그런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실군도 지금 난리가 난가 봐요. 네. 돈봉투 의혹 여기도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제 1차 때 한 5명 정도의 이제 후보가 나섰는데 이제 그 중에 2명 정도가 결선 투표에 올라갔죠. 예, 그랬는데 탈락한 이제 그 후보 선거 운동원들이 여기에 이제 그 한득수의 후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득수 이제 후보를 지지를 이제 부탁을 모의하면서 돈봉투를 이제 돌린 사건이거든요. 지금 차영수 후보 우리가 이 사법 브로커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했었는데 요거를 요 지역 신문에서 요걸 잘 또 인용 보도를 또 했네요. 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4월 23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이 보면은 박우량 군수가 학교에 앉아 있습니다. 박우량 전 군수가 지금 군수가 아니에요. 후보, 예비 후보 신분이죠. 네. 자, 학교에서 앉아 있는데 이 뒤에 현수막이 도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우량 관련된 속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인 1표제의 저 폐해를 제가 이제 그렇죠. 계속 이제 네네. 보여주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네네. 좀비 민주주의의 위험성.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박우량 전 신안 군수 이분은 정말 저는 우리 전통적인 말로 탐관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전형입니다. 제가 볼 때. 위장 전입을 그냥 공공연하게 한 거죠. 거기다가 동생 골프장 사업을 위해 가지고 송전선을 마을 주민들이 사는 마을로 송전선로를 변경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가 나오면 이건 이제 수사 대상이고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의 적격 심사에서 떨겨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당대표 특보를 좀 달고 지금 거의 관건 선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예비 후보 적격자 자격 심사가 있었나 봐요. 네. 최근에 있었는데 거기를 통과했네요. 네. 아니요, 그 문자를 한번 좀 문자 좀 보여줄까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박우량 군수가 중앙당에서 저렇게 이제 적격. 저게 무슨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김치 재료 공장 부지 매입을 할 때 일단 감정 평가를 저쪽 기업 도시에서만 평가 했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거기 아마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도시 특별법에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기업도시 관계자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는 법이 아니고 사전에 합의한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직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 모르는데 그건 말이 안 된 것 같고 제가 생각에는 말이 안 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 기업도시 쪽에서 평가한 감정 평가만 가지고 군에서는 따로 이제 감정 평가 안 했거든요. 군수님이 그거는 알고 결재를 하신 건가요? 한쪽에서만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은 제가 지금 기억이 좀 안 납니다.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이제 최근에 확인해 보니 기업도시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보고를 받았고. 그럼 이제 나온 뒤로 내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내가 지금 오래되나서 그 당시에 그래도 군수님이 그런 걸 아셨으면 왜 이거를 감정 평가를 그쪽에서만 하냐 우리 군에서도 하지 이렇게 지시를 하셨을 제가 것 그때는 같은데. 지금 기억이 지금 안 난다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그때는 좀 기억이 안 나시고. 그런데 명영광 군수는 이거는 어차피 다 위에서 정치적으로 이 보성그룹 여기에 이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온 예산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런 걸 인식하고 계셔서 그런지 이거는 좀 명목을 바꿔가지고 예산을 다른 데 투입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하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핑계를 댔지만 직원들 건의가 아니라는 거. 직원들은 외려 반대했다. 본인의 의지였다. 네. 이 보성에서도 이 김철우 군수의 이제 아들 이 마약이 굉장히 지금 많이 좀 시끄러운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이제 음주운전까지 요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성군수 김철우 씨의 아들은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와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이 아들은 3차례 음주운전, 마약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후 상황입니다. 김 군수는 공개석상에서 아들이 8개월 동안 법적 처벌을 받고 사회로 복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문이 시작됩니다. 징역 1년 선고라면 왜 8개월 만에 복귀를 말하는 것인가? 물론 형 집행 과정에는 미결고금 산입, 가석방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말합니다. 형 집행 방식이 어떻든 군수 아들이 마약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자체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이었다. 네, 그다음에도 역시 이제 횡령 전과가 있는 이제 그 법인하고 계속 그 보성군이 그런 비리 전력이 있는 법인하고는 이제 그 계약을 단절해야 되는데도 계속 계약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논란이 좀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같이 보시죠. 자, 요 내용은 지금 실제 지금 제보가 지금 들어온 거죠. 네. 녹취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기적을 만들게 하는 5개의 대형 로펌의 변호사 비용을 누가 냈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김철우 군수 후보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군청 직원들 사이에서 지역에 있는 두 토목업체가 5억씩 줬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다면 명쾌하게 밝히면 그만이잖아요. 또 순천 지역의 뉴스인데요. 민주당의 순천시장 후보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라는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호남 지역에 있는 그 현직 군수들이 뭔가 다 이 석연치 않고 다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다들 적적 판정을 지금 받고 있죠. 예. 이래의 재발신을 통해서 경선을 진행한 중앙당의 조치는 5 내지 7%에 불과한 응답률을 감안한다면 2천여 명이 넘는 전남 지역 유권자 의사가 구도적으로 배제된 권리당원의 중복투표, 경선 전반에 대한 정보 비공개 등은 민주당원과 시도민들로 하여금 이번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남기게 했습니다. 국민주권 사수 시민연대는 민주당 경선 투표와 관련해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근데 공심위원회에 보니까 김원희 의원, 서삼석 의원, 그다음에 우리 저 의원님 다 뭐 보좌관 특보 출신들이 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가 심사위원회. 각 지구당에서 한 사람씩 하니까. 그런데 해남안도 진도를 할 때는 우리는 빠지. 내가 추천했어요. 박우량 군수나 아니면 김산 군수 이런 분들이 감점 없이 경선을 치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에서 탈락한 무안군수 나광국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나 후보는 지난달 31일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김산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도 내에서 저를 뭐 조선족을 시켜서 죽이겠다 이런 살해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제가 쓴 비리 기사를 통해서 이번 후보 정치인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경선에서 제가 쓴 기사로 탈락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지금 제가 쓴 기사 때문에 지금 뭐 윤리감찰을 받고 계신다거나. 김원희 전남도당 위원장이죠. 김산 군수를 중앙당 조사를 요청했다는 할 것이라는 예정이다 이런 내용으로 무한타임스 보도가 있었어요. 네. 최근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 국힘당 인사들이 대거 지금 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고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정청래 대표가 직접 지역위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국힘당의 이런 넘어온 인사들, 이런 철새 정치인들까지 뭐 철새라고 표현하지는 않았겠지만 전부 다 받아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이 정청래 대표로부터 이런 압력성 전화를 받은 부분으로부터 받은 제보니까 이건 확실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사실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 되고 난 뒤에 내란 세력하고의 그 일전, 그래가지고 장동혁하고는 그 악수도 한번 안 한다고 얘기했던 분이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국힘당 인사들은 다 받으라고 이렇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김창완 이제 의령군수 예비후보인데 이분 기사 4월 10일인데요. 결국은 이제 4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국민의힘에서 적을 담고 있다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우니까 결국 탈당하고 민주당에 온 거고 이건 또 다른 한 분 또 볼게요. 강준현 수석 대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좀 어떻게 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청래 당대표께서 지역위원장들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다 이렇게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받아라. 이제 과거에 어땠든 간에 그런 압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도 좀 이제 당의 입장이 좀 궁금한.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내란 세력 척결하겠다라고 했던 정청래 당대표의 슬로건이랑은 너무 이게 차이가 크지 않나. 그래서 기자님 이거 사안을 지금 막 인지를 해서 내가 이따 좀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정황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어.